우리 동네 띄우는 비장의 카드 경기지역 화폐. 국밥집 할머니도 춤추게 만드는 흥유발머니 경기지역 화폐. 흥이 안 멈춰. 경기지역 화폐. 오케이. 헤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유효공사의 재판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일반인, 국민인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재판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일할 시간도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아침부터, 9시 반부터 해지고 캄캄해질 때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렇게 하루를 할애해서 재판을 받아야 될 만큼 이게 지금 중대한 사안인 건지 참 알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재판이 진행되고 재판 절차 내용이 하나씩 둘씩 공개될 때마다 이 재판을 굳이 이렇게까지 난해하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많은 증인들을 소환해서 재판을 질질 끌어야 될 것인가, 상당히 미스테리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재판 절차를 노심초사하면서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도민의 입장, 시민들의 입장, 국민들의 입장은 정말 답답할 노릇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이런 법도 공부해야 되고 말이죠. 그다음에 재판 절차도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이 증언들의 성향, 성격, 이 사람들이 해왔던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공복으로서의 자세, 이런 것까지 우리가 걱정하게 된단 말이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너무 이 두 번째로 나온 이 재판 그 증인 이영선 성남시 보건소장이었죠. 마지막 성남시 보건소장이었죠. 이 사람이 나와서 한 증언도 그 전날에 왔던 구성수 언니, 우리 구성수 언니 못지않게 엄청나게 말이 많고 주원부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르고 자기한테 불리한 진술은 모른다고 일관하고 이런 행태들을 많이 보였죠. 우리가 일일이 이 재판 절차를 추적을 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분석하는 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겠지만, 이거 자체를 알려주는 것도 의미는 있습니다. 근데 각 신문사별로 내용도 다 복잡하고, 그리고 이재명한테 불리한 것만 또 끄집어내서 보도하기도 하고, 또 이재명한테 호의적인 신문 내용, 요즘에 이재명이가 또 갑자기 잘 나갈 것 같으니까 이재명한테 또 호의적인 그런 내용만 발췌를 해서 보도하는 그런 신문들도 있기 때문에 종잡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반 국민들은. 우리같이 이재명 도지사의 그런 진정성과 이 절차의 합법성,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의 그런 가정 내밀한 불운한 가정사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할애해서 이 재판 절차를 공부를 하지, 일반 국민들은 이걸 알아볼 이유도 없고, 그리고 막강한 미디어에 의해서 조작된 이재명에 대한 이런 이미지를 내 시간을 투자해서 불식시킬 이유도 없는 거야. 이재명이가 내 삶을 혁신시켜 주거나 어떤 나한테 엄청난 이로움을 주지 않는 이상 이재명의 억울함을 공부를 해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알아볼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하지 않으면 이재명에 대한 오해는 불식되지 않을 것이다. 그 역할을 일반 언론사가 해야 되는데 언론사들이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우리같이 이재명 이렇게 응원하시는 분들이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날리고 트위터도 공유도 하고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글을 마음 아파하면서 공유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의 이런 재판 절차 중에 진행되었던 이런 이재명의 그런 증언이라든가 이재명에게 유리했던 증언, 그런 증인자들의 앞뒤 안 맞는 신뢰성 없는 진술들을 해설도 해주시고 퍼날르고 공유를 해서 일반 국민들이 오해를 가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은 우리들의 의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재판 절차를 다 반출을 해보고 분석하는 것은 너무너무 무모한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일단 다 생략을 하고요. 핵심적인 것 부분만
너무 오래 하니까 저도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무리를 못해. 제 일을.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만 느낀 점 한번 제 생각을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걸러서 들으시고 이미 우리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누구보다도 더 재판 그 실시간 중계라든가 실황을 이 증인, 구성수 언니, 그리고 후임자로 온 이형선 보건소장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걸 감안해서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제가 혹시나 잘못 말하거나 하는 것은 가려듣고 핵심적인 부분만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핵심적인 부분만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우리는 이미 다 잘 알고 있어요, 재판 내용을.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재판의 실시간 내용을 우리가 공유하려고 말할 필요는 없다. 이재명 도지사에도 오해를 하고 있거나 모함을 하거나 비토하는 세력들에게 설명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저는 그 이영선 이 보건소장의 증언이라든가 이걸 딱 듣고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자, 이영선 보건소장님 들으세요. 당신이 정령 퇴임을 했기 망정이지, 명예적으로 퇴임했길 망정이지. 제가 이재명 도지사면 구성수 언니하고 똑같아요. 바로 잘라야 돼. 이런 대가리 똥찬 멍청한 보건소장은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요, 시골에서 동네 이장을 했단 말이야. 이장보다 못해, 이장보다. 동네 이장.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이영선 나이가 이제 정년 퇴임을 했다고 하니까 2012년 때 있었던 일이죠. 그로부터 7년 흘렸죠. 그러면 60대 중반 후반이 지금 됐을 것 같은데요. 당신 있잖아요. 노인대학 있잖아요. 문화센터 노인대학. 교회 노인대학 있죠. 거기 가서 막내둥이일지는 모르겠는데요. 노인대학 회장도 못해, 반장도 못해. 있다고 지식으로는. 당신이 그 증언 내용을 보고 내가 화딱지가 나고 이해할 수 없어. 우리나라 보건소장들이 다 이 정도 수준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자, 이영선 보건소장님 들으세요. 당신 보건소장 맞아요? 이 철밥통, 복지부동, 자신이 피해 안 보려고 이 발버둥 치는 모양새를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야.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동네 이장은요, 있잖아요. 아침 일찍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마을 그 어르신들 인사도 하고, 동네 골목도 쓸어. 그리고 비가 안 오고, 동네 그 경지 정리를 한다든가, 어떤 뭐, 울력이라고 하죠, 울력. 모여서 일하는 경우에 사람들 모아가지고, 협동심 발휘해서 동네 대소사 일 있잖아. 그럼 공사도 하면서 사람들과 이런 관계를 조율도 해야 돼. 그리고 골목길 청소도 해야 되고, 어른들이랑 인사도 해야 되고, 방송도 해야 되고, 그 동네 사람들과의 이런 인간관계, 대소사, 기쁜 일, 슬픈 일, 이런 것도 챙겨야 돼. 그리고 동네 공사 있으면 면장한테 가고, 군수 찾아가고, 이런 일도 한단 말이야. 그리고 노인대 가면은, 노인들이지만, 노인들도 얼마나 요즘엔 수준이 높아. 그런데 있잖아, 이 보건소장은요, 동네 우리 그 무슨 리 있잖아. 최하급 지방자치단체도 아니지, 그거는. 동네 그 면소지에 있는 이장보다 못해, 동네 이장보다. 이 사람은 정신보건법이 뭔지도 몰라.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얼마나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느낀 점은 이거예요. 첫 번째로, 이 사람은 명예퇴직에 목숨을 걸었다. 자기가 이제 명예퇴직을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보건소장으로, 분당 보건소장으로 올 수 있었던 거는 로테이션이야. 성남시에서 이 세 군데 보건소를 로테이션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뭐, 이재명이가 이 이영선을 이용해서 형님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특별 채용하거나 얘를 선별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로테이션 하다 보니까 이영선이도 자기가 그냥 순차적으로 돌림방에서 돌리다 보니까 이 성남시장을 온 거야. 이재명이가 무슨 특별 채용한 게 아니고 형님을 어떤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와다 보니까 얘가 여기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온 거야. 근데 이재명 스타일이 적극 행정을 펼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줌을 하니까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한 이런 처리 절차를 한 번도 다뤄보지 못한 거야. 우리 이영선이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직 보건소장이 누구죠? 그 구성수하고 전화 통화를 엄청 많이 한 것 같아. 사전에. 그러면서 물론 업무 인수인계를 해야 되니까 이 구성수 언니하고 사이가 좋아야겠지. 그런데 이 재판부에서 증언하는 것 곳곳에서 자기가 모르고 있는 내용이라든가 자기가 불리한 진술이 있을 경우에는 이 구성수 언니하고 통화해서 알게 된 사실을 대신 진술하는 내용들이 곳곳에 눈에 띄더라 이 말이야. 자기가 모르고 있던 내용을 모른다고 하면 되는데 검찰 측이 요구하는 질문에 이재명이한테 좀 타격을 줄 수 있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모르는 내용을
지어내거나 아니면 구성수한테 통화를 해서 알게 된 내용을 진술하는 그런 모습들이 곳곳에서 보이더라 이 말이야. 이 사람의 목표는 뭐냐면 뭐 시성남 시민의 그런 위험성이라든가 공공에 해를 미치는 사람을 선별하고 발견해서 입원시키고 치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명예퇴직, 오직 명예퇴직. 내가 이 성남시 보건소에 와가지고 이재명이 때문에 하나 흠이 잡혀가지고 명예퇴직 못하고 어떤 징계를 받거나 직무유기라든가 어떤 또 이재선이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고소 고발을 당하거나 이렇게 당해가지고 어떤 법적 논쟁이 발생할까봐 몸을 엄청나게 사린 거야. 그래서 이재명이가 시킨 것을 막 이재명이가 시킨 거를 자기가 이걸 통해서 어떤 무슨 뭐 직권남용이라든가 이런 처벌을 받을까봐, 그리고 명예퇴직을 못 할까봐 엄청나게 막 몸을 사린 거야. 그리고 이재선이가 뭐 통화를 해보니까 자기한테 화도 내고 막 너 감옥에 간다고도 하고 막 이렇게 막 겁을 주니까 무서워가지고 이러다가 나 명예퇴직 못하는 거 아니야? 내 필생의 꿈, 보건소장으로서 피날레를 날리고 이 성남시 부자 동네까지 와가지고 보건소장으로 피날레를 날리고 명예로운 퇴직을 하고 싶은데 이재명이 때문에 명예퇴직을 못할 것 같아. 명예퇴직에 목숨 건 놈이야 이 미친놈은. 이게 뭐야. 그러다 보니까 이 합법적인 절차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일단 와서도 공부를 해가지고 알게 됐으면서도, 그러니까 이 보건소장은 오직 자기 머릿속에는 명예퇴직밖에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이재명 형님의 어떤 공공의 이혼 발생을 하거나 이런 게 지 관심사안이 아닌 거야. 오직 명예퇴직. 아무 탈 없이. 제발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정신건강 입원을 한다거나 뭐 이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어. 근데 적극 행정을 펼치는 이재명 스타일상 알아봐라. 절차가 맞는지 아닌지 알아봐라 하니까는 안 했다가는 또 자기 상급자는 상급자지. 직무유기인 거야. 징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 거야. 하기는 싫은데 이거 아니야. 얘가 분당보건소장 와가지고 몇 개월 동안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시를 안 하니까 특별히 한 일이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몇 개월 동안 탱자탱자 놀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다 갑자기 이재명이가 이걸 지시를 하니까 뻥찐 거야. 이렇게 해서 그럼 나 명예퇴직 못하는데. 얘는 이재명 형님에 대해서 우리 뭐 건강을 걱정하거나 뭐 성남시를 걱정하는 애가 아니야. 오직 명예퇴직. 그런데 이런 지시를 하니까 정신보건법이 모르는 애인데 25조가 뭔지도 모르고 정신보건위원회가 뭔지도 모르네. 정신보건 심의위원회가 뭔지도 모르는 애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거야. 이재명의 지시는 위법한 것이다. 아니 정신보건법이 뭔지도 모르는 애가 갑자기 이재명 지시가 위법하다고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이재명이가 부당한 지시를 해서 나는 하기 싫은 일을 해서 중원경찰서에 가기도 싫은데 마지못해서 했다. 아니 정신보건법도 모르는 애가 왜 입법 판단을 왜 네가 하냐고. 그러니까 판사가 빡 돈 거 아니야. 생각 좀 해보고 말을 하라고. 재판부가 한숨을 내쉬잖아. 이 사람은요 있잖아요. 구성수 언니는 대가리가 똥이 1층만 쌓였어요. 자기 아는 지식을 옳다고 떽떽거리면서 말이라도 많이 해. 얘는 말할 지적 능력도 없는 거야. 똥을 한 층만 쌓은 게 아니라 그 똥 위에다가 피지똥도 아니야. 2층 똥을 쌓은 거야. 똥 한 번 더 싸고 똥을 한 번 더 쌓은 것이 머리에 쌓여 있는 거야. 2층 똥. 완전 얘는 정신보건 자체를 몰라. 정신보건 심의위원회가 뭔지도 몰라. 25조가 뭔지도 몰라. 대책위원회에 가가지고 정신보건법을 처음 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입 다물고 경청만 했다는 거야. 이런 애가 이재명의 지시가 위법한지 적법한지 어떻게 판단하냐고.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야. 그래서 거부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위법한 지시를 자기가 거부를 했는데 이재명이가 알아보라 하는 것 자체를 거부를 한 거야. 그런데 하도 이재명이가 거기 브라질 가고 전화하고 윽박지르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이러다가 명예퇴직 해야 되는데 직무유기라고 징계라도 받을까봐 그래서 했다는 거야. 분당 중원경찰서에 앰뷸런스 타고 가기도 싫었다는 거야. 그런데도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명예퇴직 해야 되는데 혹시나 징계라도 받을까봐 갔다는 거 아닙니까? 가기 싫은데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 거야. 아 대단합니다. 차라리 우리 언니 구성수 언니 좀 말 좀 잘해주지. 얘를 왜 이렇게 배려놨어 우리 구성수 언니. 얘가 우리 이영선 우리 오빠는 있잖아 아무것도 모르는 애야.
어? 구동수 언니는 정신보호법이라 알잖아. 여자라서. 근데 좀 섬세는 하잖아. 개똥 같은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우리 형선이 오빠는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완전 개똥이야. 그런데, 전화 둘이 막 통화 많이 한 것 같아. 진술을 들어보니까. 우리 형선이 막 쫄아가지고, 우리 구동수 언니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언니, 누나 하면서 여러 가지 물어본 것 같아. 그러니까 아는 것은 없지. 구동수 언니가 이렇게 썰을 풀어준 대로 그냥 반복 기계적으로 법정에서 진술한 것 같아. 이게 뭐야? 이재선이가 겁나가지고 대면 진단도 해가지고 전화를 한 통화 했어. 이재선이가 이영선 씨 온다면서 왜 안 와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영선 씨가 약속이 잡혀 있어가지고 먼저 약속이 선약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법률에 따라 가고 안 가고는 내 맘이야. 법률에 따라 그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재선이를 대면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우리 이영선이는 그걸 거부해버린 거야. 왜? 이재선이가 무서워가지고 고소당할까봐, 명예퇴직 못할까봐, 이런 철밥통. 그러니까 이재선이가 당신 감옥 갈 수 있어요? 더욱 겁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완전히 위축돼 있는 거야. 명예퇴직해야 되는데 우리 이재선이한테 잘못 보여가지고 고소고발당하고 이렇게 당하면 나 명예퇴직 못하는데, 이겁니다. 우리 이영선이의 이 전말은, 이영선의 보건소장의 히스토리는, 대한민국 이 보건소장이 이장보다 못해요. 노인대학 반장보다 못한다니까? 왜 이래요? 뭐 계속 이제 재판이 하루 종일 진행이 됐어요. 이 한 사람을 두고. 오전에는 뭐 이재명이가 부당한 지시를 했고 입법 지시를 했다 해갖고, 오후에는 또 말을 바꿨다고 해서 또 신문 기사들은 또 난리 법석이 피우고, 똥파리도 한 만사삼창 했다가 또 빽 찌그러지고 난리가 아니었죠. 한 사람을 두고 이렇게 재판이 휘황찬란하게 진행이 됐죠. 자, 이 사람이 중요한 인물이냐면요, 검찰이 이재명을 공소하면서 공소장으로 직권남용으로 핵심 인물로 지정한 사람이 이영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검찰이 이재명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뭐라고 기재를 했냐면, 이재명 지사가 친형 이재선을 정신보건법 25조, 얘들도 처음에는 강제 입원이라고 했다가 25조 진단을 위한 입원 절차라고 인정을 한 거야. 그래서 공소장을 변경했죠. 25조에 의해 입원시키기 위해 성남시장의 권한을 남용해 전 분당 보건소장인 이영선 씨 등으로 하여금, 이영선 씨 또 누구죠? 구성수 등이니까 이영선 구성수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1인 앰뷸런스 차량 협조 요청 공문을 작성하게 했다. 문서를 작성하게 했고, 앰뷸런스를 타고 이재선을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 이재선이 있는 곳으로 가도록 했다. 이게 공소 내용이야. 이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거고, 의무 없는 문서를 작성하겠다는 거야. 이재명이가. 이재명이는 이거를, 혐의를 버티려면 이 사람이 의무 없는 일이 아닌 의무 있는 일을 하게끔 했다고 주장해야 되겠죠. 이재명이는. 그러니까 이 절차가 진단을 위한 합법적인 절차인 걸 이재명이는 계속 주장하는 것이고, 검찰 측 증언으로 나온 이영선이는 이재명이가 입법한 지시를 계속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공소장이 이렇게 처벌해달라고 재판부한테 요청을 한 거니까. 이것을 부합을 시키려면 이영선이는 이재명이가 의무 없는 이런 앰뷸런스 차량 요청을 하게끔 문서를 작성하게 했고, 실제로 중원경찰서까지 가게 했다. 의무 없는 일을. 그런데 정신보건법이 뭔지도 모르는 애야, 얘는. 그리고 이재명 측은 이게 지금 의무 있는 일을 지금 지시를 하는 것이고, 이걸 이재명 도지사는 계속 깨야겠죠. 근데 오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자체가 의무 없는 일을 지시를 했다. 위법한 지시였다. 그런데 오후에는 말을 바뀌었죠. 오전 검찰에서는 이 지사의 강제 입원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오후 변호사 질문에 있어서는 그러한 강제 입원의 지시가 없었다, 이렇게 증언을 뒤바꿨죠. 이런 증언을 뒤바꾸는 거는요, 재판부한테 증언의 일관성, 진술의 일관성이 재판장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신문에서도 계속 떠들어대는 거야. 황당한 증인 이렇게 하면서 오전하고 오후 진술이 180도 다르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야. 왜냐면 우리 미투 사건에서 여자들이 뚜렷한 증거가 없으면서도 미투에서 승소하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 일관적인 진술을 하는 거야. 내가 그 남자한테 강간을 당했다, 추행을 당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행동으로 어떻게 나를 추행했다 일관적으로 진술을 하면 그 신빙성이 있어서 증거로 채택이 되는 거야. 근데 이 분당소장 이영선 씨는 오전하고 오전 진술이 180도 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지겠죠. 재판부가 그래서 계속 오후에 이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한심하다는 투가 많았죠.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이영선 이 보건소장이 2018년도에 이재명 도지사를 검찰이 처음으로 이 직권남용으로 고소를 할 때, 직권남용하고 이 고소할 때 이재명이랑 이 분당보건소장 이영선하고 공범으로 조사를 했어요. 검찰 수사에. 근데 이 이영선 씨는 공범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어.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는 직권남용으로 지금 기소를 해가지고 재판 절차까지 이르렀단 말이죠. 이영선은 그때 당시에 공범으로 같이 이재명이랑 같이 기소를 하려고 검찰 조사를 했는데 얘는 무혐의로 풀어졌다는 거야. 자, 여기에서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당시 검찰 수사할 때 이영선하고 어떤 뒷거래가 있지 않았을까요? 너를 불기소해주고 처벌을 안 할 테니까 이재명이한테 다 뒤집어 씌워라. 이렇게 해율 협박을 하지 않았을까요? 너를 불기소 처분하는 대신 너 명예퇴직 하도록 도와줄 테니까 이재명이를 날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 당신 명예퇴직 해야 될 거 아니야. 내일 1, 2년 후면은 명예퇴직 하는데 이재명이 잘못 걸려들면 당신도요 나가게 되고요 불명예퇴직 못할 수가 있어요. 검찰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 어리버리하고 겁나하고 쫄보가 이 쫄보 노인대학도 반장 한번 못 해볼 이 쫄보 이거 얼마나 쫄았을까 그런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너 불기소 처분해 줄 테니까 명예퇴직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이재명이 날리는데 시키는 대로 진술해 이렇게 그리고 진술 이런 양태까지 다 가르쳐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이재명 도지사가 계속 그 부분을 질문했지 않습니까? 당신은 가족이 있고 하니까 이것은 진단 절차가 안 된다고 처음에는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가족이 있고 7명의 가족이 있고 보호자도 있고 하니까는 그래서 간제 진단 절차가 안 된다고 했으면서 왜 나중에는 말을 바꾸냐? 대면 진단 절차, 대면 절차를 거쳐야지만이 이것이 합법 절차라고 진술에 첨가가 됐다는 거야. 당신은 이런 정신보건법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검찰 진술에 때 이거를 첨가하게 된 이유가 뭐냐고 이재명 도지사가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전임 보건소장인 구성수하고 말 맞춘 적 없다. 설리발을 쳤다는 거 아닙니까? 구성수하고 통화해가지고 말 맞춘 적 없고 검찰하고 말 맞춘 적도 없다. 이게 손사친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가 그렇게 눈치가 빠른 거야. 얘가 제가 또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얘 진술 자체를 계속 보면은 이재명이한테 결정적이고 이재명이한테 유리한 거는 모른다 그러는 거야.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내 인생이 걸린 문제를 왜 이렇게 회피하냐 답변을 이렇게 지적을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이재명의 모습은요 재판장한테 엄청난 신뢰성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확신이 없으면 이런 질문을 못해요. 뭐 똥파리 새끼들은 뭐 이재명이가 다급하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재판 스킬이라는 거야. 이 똥파리 새끼들아. 증인이 엄청나게 지금 직권남용이라는 핵심 증인이야. 얘 때문에 공소장이 작성됐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의 진술의 신빙성, 일관성을 깨뜨리는 거는 엄청난 핵심적인 거거든. 나는 이재명이가 이런 절차를 진행하면서 나타내는 법적 지식에 대해서 나는 감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이 사람은 그래서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하다가 이재명이 공격할 때 되면은 엄청나게 신이 나가지고 내 판단을 해보니까 구성도가 똑같은 거야. 내가 판단해보니까 대면 진단을 안 했으니까 위법한 거야. 그래서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얘가 브라질에서 전화 와가지고 갑자기 막 하니까 손이 떨리고 막 정신이 멘붕이 돼가지고 알아보고 왜 분당 중원경찰서에 가기 싫은데 앰뷸런스 무서워가지고 이재 선생님이 무서워가지고 청운경찰도 요청을 하고 얘가 이 정도로 이재 선생님이 무서워했다는 거야. 그래서 간 거야. 가기 싫어 죽겠는데 이런 발언을 하는 거야. 근데 저는 있잖아요, 이 멘트 자체가 철저히 계획된 진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 이재명이한테 불리한 말을 할 때는 쭉 정갈해, 문장 구성이.
그런데 이재명한테 유리한 발언을 할 때는 나 몰라라. 뭐 어디 정신 불안 증세 있는 질환자가 말하는 것처럼 중언부언하잖아. 얘가. 그러면서 이 사람은 약간 검찰과 짜고 너 명예퇴직 시켜줄 테니까 진술 똑바로 똑바로 해라 이런 회의 협박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저는. 네. 저는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가 처음에 이 형님에 관한 강제 입원 이야기가 나왔을 때 설마 했어요. 왜? 우리는 잘 모르니까. 워낙 메이저 신문이라든가 메이저급 언론사에서 이재명이가 형님을 강제 입원하려고 했다더라 하니까 씨발 이거 이재명 성깔대로 정말 한 거 아니야? 반신반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가 좀 성격이 있고 확실하게 추진을 하니까 이재명 형님이 이렇게 난동을 부리고 난리 부르스를 피면 씨발 강제 입원이라도 이재명이가 했겠다 이렇게 저는 의심돼서 진짜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형수 욕설에서도 하도 언론에서 떨어뜨리니까 제가 그 원본 녹취 파일을 한 10개 이상을 다 찾아가지고 원본을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것이 해소가 됐어요. 이재명이가 처음에 저도 그냥 김부선이도 마찬가지야. 하도 언론에서 그러니까 김부선이라고 진짜 스캔들이 있었고 진짜 둘이 사귀었나 보다. 섹스도 존나 했나 보다.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리고 그다음 이재명 형님 형수 욕설도 진짜 했나 보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이가 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철두철미한 적법 절차를 지키려는 이런 행동을 보니까 의구심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그걸 다 제가 시간 내가지고 바빠 뒤지겠는데 다 찾아본 거 아닙니까? 이재명의 형수 욕설 녹취 파일도 제가 관련 포스팅도 10개를 더했어요. 10개를. 장문의 A4 용지 한 10장짜리를 쓴 기억이 나요. 해경훈 김씨 이것도 정의를 위하여 이것도 또 이재명이가 지금 부인이 그랬다고 하니까 이걸 알아보지 않으면 이재명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없겠는 거야. 그래서 제가 시간을 내서 다 찾아본 거야. 이재명 형님의 녹취 파일도 한 10개를 제가 원본을 다 찾아가고 들어봤어.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형님하고 박인복 씨하고 둘이 짜고 계획적으로 욕을 유도하고 조카라는 조카라는 사람도 딸도 똑같이 부모하고 욕을 유도해가지고 이재명이를 타격에 입히려고 이런 조작질을 했구나. 그리고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끌어들여가지고 이 녹취 파일을 누구죠? 진수 XX 의원한테 이 파일을 전달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게 다 자기들이 녹취해서 다 밝혀져 버린 거야. 이런 원본 파일을 듣지 않으면 이재명에 대한 오해는 풀리지가 않는다니까. 이런 실체 탐구를 해야지만 이재명에 대한 진심과 이 사람이 어떤 사고방식을 갖는지 오명이라든가 억울함을 이해할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재명의 이런 업무 처리 하나하나가 얼마나 법에 따라서 규정과 절차에 어긋나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 스타일인지를 제가 이해를 하고 신뢰를 하게 됐어. 김부선이 같은 경우도 진짜 둘이 맞바람 났다고 저는 생각을 했다니까?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다 찾아본 거 아니냐. 소니 카메라, 그것도 제가 동영상 찍고 포스팅까지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조카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진도 제가 다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제 시간과 인생을 투자해가지고 이런 걸 알아봐야 될 정도로 이재명이는 연구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런데 밝혀진 게 하나도 없고 이재명이를 공격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이 철두철미하게 계획된 프로젝트라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짜증이 났겠습니까? 이 똥파리 새끼들까지 연결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애착이 오히려 생기는 거야. 이재명의 이런 노력에 대해서 이 분당 보고소장 이영선이도 이재명이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있잖아. 이재명이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재명이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런 연애성 매트까지 할 정도로 이재명이가 얼마나 올바르게 시정을 했는지 그런 느낌마저 들어요. 이영선이 얘는 명예퇴직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재명을 공격도 해야 되겠지만 중간중간에는 또 이재명에 대한 존경심도 드러냈잖아요. 이 미친놈이.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밝혀진 건 하나도 없어요. 이재명에 대한 뭔가 의혹들은. 이 형님 진단 절차도 제가 이 진단 과정을 보면서 이재명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를 알게 됐어요. 철저하게 이 규칙과 절차를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걸 저는 이 재판 진행 절차를 조감하면서 철저히 깨닫게 됐어요. 강제 진단도 아니야.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어대고 검사가 프레임을 짜가지고 이재명이를 제거하려고 오명과 악명을 뒤집어 씌우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강제 진단도 아니었던 거야. 결국은 그럼 이재명이가 강제 입원도 아니었다는 거야.
이재명이가 이걸 면피하려고 강제진단이라고 말 바꾼 거 아니야? 저는 그런 의심까지 됐다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강제진단이었다는 거야. 그 강제진단도 1단계, 2단계 다 절차를 지키려고 했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법 조문, 구문 하나를 다 분석을 하고 혁파를 하고 쪼개가지고 다 분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가. 1단계 거치고 2단계 거치고, 그래도 밑에 것들이 철밥통들이 복지부동 하려고 하니까, 입법하다고 하니까 모여서 토론도 하고, 뭐가 위법인지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보건소장 집합시켜가지고 대책도 마련해보려고 하고, 이게 뭐가 문제란 말입니까? 자, 저는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김부선 사태, 이재명 형수 욕설 파일, 업무를 들으세요. 이 똥파리 새끼들아. 편집본 듣지 말고, 이 삼성 정규직 알바들아. 편집본으로 선량한 국민들을 후리지 말고, 그렇게 작전 펴지 말고, 원본을 들어봐. 그럼 다 이게 이재명에 대한 이 마타도라는 거, 악의적 공격이라는 걸 깨닫게 되지. 그리고 김부선 고백 성사하십시오. 카톨릭에 기회하고 공정이랑 손 마주 잡고 서로 얼굴 마주 보면서 분신사바 하면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세요. 이재명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저는 확신을 하게 됐어. 계속 언론에서 200번, 1000번, 중앙일보는 1500번이나 기사를 내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로 세뇌를 하게 되면 이처럼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3명이 모여서 거짓말 해버리면 진실이 돼버린다는 게 맞다는 거야. 근데 3명도 아니고 1500명이 1500번을 반복을 해버려. 그럼 국민들이 세뇌버리는 건 인지상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원인을 파악해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결국은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이재명이를 욕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처음에는 강제 입원, 이재명이 진짜 한 거 아니야? 그래도 이재명이 일 존나 잘하는데 형님 이상이 있는 건 그건 사실이잖아. 난동 부리고 막 예수님 하는 거 정신병자 강제 입원해야지. 강제 진단하고 강제 입원하고 차이가 뭐야. 강제 입원해야지. 저는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했다니까요. 그래도 어쩌겠어. 형님 이상인 건 사실인데 하면서 자기 위안을 삼았어요. 그런데 저는 또 반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재명이는 철저한 거야. 역시 이 사람은 똑똑하다. 법률 전문가다. 법률 전문가가 시장인데 이 밑에 정신보건법이 뭔지도 모르고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뭔지도 모르는 자기 분야도 몰라. 이런 애가 와가지고 나 보건소장이요, 나 명예퇴직 해야 돼요, 이런 복지부동 철밥통들을 보면 얼마나 한심하고 안타까웠겠어요. 화가 100번이나 더 나지. 1000가지 이유를 찾아오라고 할 정도로 화가 핫딱지가 안 나겠어요? 공무원만 아니면 바로 잘리지. 이재명 스타일 같은 사람은,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은 이런 무능력, 부지, 개판 5분 전인 직원이 만약에 회사라면 자르고도 100번 더 자르죠. 그런데 다시 보니까 강제 진단 절차를 정교하게 추진을 했었다.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봐 토론까지 하고. 그런데도 밑에 것들은 이재명이가 이런 제시하는 이런 법률적 지식이나 이런 것이 너무나 완벽하니까 입법하다고 말을 못해. 그래서 회의할 때는 아무 말도 못하다가 뒷구녕으로는 쭈쩡쫑알쫑알 대온 거야. 모함하고 이재명이 욕하고. 왜? 나 명예퇴직 해야 되는데 씨발 이게 뭐냐고. 결국은 그래서 하기 싫은 걸 입법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야. 그리고 검찰이 지시한 대로 그 문장, 새로 정제된 문장을 이재명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재판 절차를 거치면서 몇 가지 사항을 알게 됐어요. 이재명 도지사 그 여동생이 이 이재성 형님에 대해서 이 정신질환 상태를 치료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죠. 그 화장실에서 돌아가신 분, 이재명 여동생이. 그런데 이재명 어머니가 이렇게 신청서를 하고 진단 신청을 했던 이유가, 그 이재명 형님의 동생도 이 정신적으로 약간 이런 정신 조울증이라든가 이렇게 문제가 있었고, 이재명 도지사의 그 사위 중에서도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재명 어머니라든가 여기서 각별하게 이재선 형님에 대한 이런 정신 의심 증세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고 마음을 졸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가족들이 모여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보라고 이렇게 건의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비하인드 스토리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족 간의 내밀한 이야기죠. 그리고
그 이재선 형님에 대해서 노심초사했던 그 여동생 화장실에서 돌아가셨다는 이분이 이재선 형님을 어떻게 한번 도와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화장실에서 이재선 형님의 폭행에 의해서, 물론 직접적인 사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은 그래도 형님의 이런 폭행에 의해서 동생이 또 이런 폭행의 이런 여파로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해서 죽었다고 또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선 형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다 여동생이 사라져 버리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멘탈이 좀 붕괴됐겠어요.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이재명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재명 부부가 이재선 형님을, 어머니를 해도 괴롭히고 난동을 부리고 하니까, 여동생도 죽어버리고 하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이 해결을 하려고 이재명 도지사가 나섰겠죠. 그리고 성남시 시정이 마비되고 엄청난 공공 위험이 발생되니 시장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겠죠. 재판부도 이걸 이해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우리 이영선 보건소장이 계속 말을 했던 브라질 전화도 저는 그 문장이 너무너무 정제됐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런 부분에 좀 약간 감각이 있는데요. 이 공판의 하이라이트는 이 이영선의 이 브라질 통화 녹취, 그리고 자기가 손이 떨렸다.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이영선이 보건소장이 오늘 이 공판은 이 진술을 하기 위해 준비된 공판인 거야. 제가 느꼈을 때는. 검찰도 이영선 보건소장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이 진술의 정교함을 문구를 엄청나게 가다듬었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2012년 6월 새벽 1시에 전화가 왔다. 그리고 내가 장례식장에 있는데 소음이 있어가지고 안 들려서 밖에 나가서 전화 통화를 했다. 그리고 목소리가 격앙돼 있어서 가슴이 답답하고 잠을 한숨도 못 잤다. 그리고 불안하고 손이 떨렸다. 그리고 나중에 뭔 일이 있을지 몰라가지고 녹취까지 하려는데 실패했다. 저는요, 이 딱 문장을 들으면서 이 새끼 거짓말하고 있구나. 저는 이런 느낌을 바로 받았어요. 문장이 너무너무 정제돼 있고 너무 세부적이야. 재판관이 약간 수준이 있으면 이걸 눈치를 채야 되는데, 저는 이것이 완벽하게 정제된 문장이고 검찰하고 협의가 된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직권남용을 하려면, 이재명이를 처벌하려면 어떤 자기가 두려움을 떨거나 어떤 그 부당한 지시에 따라서 어떤 저항을 한 측면이 있어야 되거든. 그리고 상당히 정황 묘사가 잘 돼야 돼. 이 모든 요건을 다 갖추고 있는 브라질 출장 중 통화 내용이야. 저는 이건 완전히 준비된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손이 떨리고, 한시고, 장례식장이고, 이거는 전형적인 증거 판단을 함에 있어서 증거의 KO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정제된 문장이 있거든요. 수사기관에서 우리가 모함을 하거나 어떤 증거로서의 세기를 박을 때 정제된 문장이 있어. 정확히 그 모든 요건을 갖춘 문장이야. 새벽 1시 장례식장에서 소리가 안 들려서 밖에 나가서 이재명의 전화통화를 들었다든가, 손이 떨리고 불안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떨려서 잠을 못 자고, 거의 FM적인 문장이라는 거야. 이 새끼 거짓말하고 있구나. 근데 결정적인 건 뭐냐? 세 번째, 두 번째도 아니야. 첫 번째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던 사람이 전화기까지 바꿨다는 거야. 뭔 일이 있을까봐. 그런 사람이 이재명한테 전화 오면 전화 녹음부터 시작하지 않겠어? 왜? 녹음하려고 전화기를 바꿨다는 사람이야. 우리 누구한테 그랬냐? 우리 구동수 언니한테 자랑을 했다는 거 아니야. 녹취하려고 전화기까지 바꿨다고. 전화기까지 바꾼 사람이 이재명한테 전화 왔어. 오직 녹취를 하기 위해서 전화기까지 바뀐 사람이야. 근데 녹취를 안 해. 두 번째. 근데 세 번째 녹취했다고 자신감에서 했는데 녹취가 또 안 돼. 항상 그 CCTV는 녹취가 안 돼. 왜? 결정적인 버닝썬이든 뭐든. 왜 그럴까? 이 세 번째 녹취가 안 됐다는 이것도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야. 이 특정된 문장이 검찰에서 가르쳐준 문장이다. 저는 거의 확신을 합니다. 새벽 1시에 전화 왔다. 가슴이 떨린다. 불안하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 녹취하려고 했다. 녹취가 왜 안 될까? 항상 결정적일 때. 그리고 구성수가 이재명이가 오전 진술이 이중이 거론되고 있는 게 이 문장인 것이죠. 구성수는 전임 보건소장인 구성수가 자신의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이영선한테 뒤집어 씌운 것이죠. 이영선이 이걸 부정을 했고, 이건 좀 허위 진술이나 이중죄로 저게 법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제가 구절절 그 재판 절차의 전부를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재판 절차의 전반을 보면 검찰이 기소한 내용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검찰이 아까 공소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핵심 증인이라고 했죠. 구성수하고 이영선 보건소장한테 의무 없는 일을 하겠다는 거죠. 어떤 일? 성남시장이 권한을 남용해가지고 이 분당 보건소장들한테 의무 없는 일인 앰뷸런스 차량 협조 요청 공문을 작성하게 했고, 이 앰뷸런스를 타고 이재선을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서 중원경찰서까지 이재선이 있는 곳으로 가게 했다. 이게 죄야. 이재명이가 직권남용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영선 보건소장이 그 차량 협조 요청 공문을 작성한 거는 이재명이가 시켜서 작성한 게 아니라 이재선 씨를 만나서 대면 진단을 권유하기 위해서 간 것이고, 그 다음에 성남정신보건센터에서 차량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거는 행정적으로 문서를 맞춰놓기 위해서 요식행위로 문서를 만들었다는 거야. 지시해서 만든 게 아니라 지가 명예퇴직 못하고 어떤 행정 절차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지한테 어떤 해가 있을까봐 요식행위로 문서를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변호인이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 아니야. 요식행위 하라고 누가 시켰나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시켰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말꼬리를 이렇게 흘리고, 공문서 작성의 증인의 아이디어냐? 이렇게 차량 협조 요청한 게. 그러니까 보건소장이 그렇다. 이게 지가 판단해가지고 지 생각으로 했다 이겁니다. 이재명이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공소장 일부가 또 깨진 것이죠. 이 성남 보건 그 중원경찰서까지 앰뷸런스를 타고 갔다는 그 영화 같은 장면을 생각하면 또 흥분을 하죠. 똥파리나 일반 국민들은 야 씨발 진짜 앰뷸런스 출동해가지고 이재명이 진짜 독한 놈이다 욕하겠죠. 그런데 왜 이것이 무산이 됐습니까? 물론 이 보건소장은 가기 싫었다. 이 법안 지시란 걸 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법안 지시한 판단은 그 구성수 보건소장과 똑같은 거예요. 재판부가 계속 의문을 드러냈죠. 위법한지 아닌지는 왜 당신이 판단하냐는 거야. 위법 판단을 정신보건법도 모르는 사람이,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참고로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뭐 하는 데냐면요, 가족이 없거나 입원을 했는데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없는 사람이 입원을 하거나 가족이 있어도 가족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이 안 돼. 가족으로서의 어떤 기능이 제대로 수행이 되지 않아서 입원한 사람이 가족으로서의 보호를 못 받아. 없거나 있어도 가족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보장받지 못하는 입원 환자를 위해서 이런 보건심의위원회,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 형님 같은 경우는 가족이 있지만 가족으로서의 환자가 돌아다니면서도 어떤 정적인 이유라든가 5천만 원 때문에 어떤 이런 사리사욕, 이해관계 때문에 가족의 기능을 포기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이 정도로 이재명 도지사가 철두철미하다는 거야. 적법 절차를 지키려고 이렇게 노력했다는 거야. 그런데 보건소장은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뭐예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야. 이런 돌대가리 또. 제가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재판부도 이런 똥대가리 찬 이 보건소장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다.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분당 보건소장까지 갔어. 이거 자체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냐? 해야 될 일을 한 것이다. 그런데 결국은 가서 못한 거야. 3단계죠. 결국은 대면 진단까지 해가지고 뭐 차병원에서 그 대면 진단 없는 이거를 발급을 받아가지고 차병원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차병원 거는 별로 핵심적인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차병원에서는 대면 진단 없는 이재명 형님에 대한 그 정신질환 의심 증세에 대해서 그 확인서를 써준 데가 차병원이잖아요. 근데 이 직권남용 부분에서는 크게 논란이 되는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원경찰서까지 가가지고 결국은 간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죄가 되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결국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마무리되고 나서 그 주말부터 이재명 도지사가 이 분당보건소장을 문책하거나 질책하거나 하지도 않았다는 거야. 왜? 곧 있으면 정년퇴임 하니까. 재판부에서도 물어본 거 아니냐. 내일 모레면 정년퇴임인데 어떠한 불이익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분당보건소장이 어버버버 하다가 직무유기라든가 어떤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소문이 있어서 내가 전해 들었다. 지 생각을 말하는 거야. 어떤 실체적인 어떤 징계를 받거나 어떤 불이익을 받은 게 아니라 지 생각을 말하는 거야. 그럼 내일 모레 내가 정년퇴임을 해야 되는데 분당보건 중원경찰서에 입원도 실패하고 대면 진단도 실패하고 그래서 나 씨발 이거 징계받고 명예퇴직 못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불안했던 거야. 이재명 도지사가 물어본 거 아니야. 이 진단 절차가 끝나고 나서 비서실이나 제가 어떤 뭐 분위기를 주거나 어떤 한 번이라도 만나가지고 뭐 지시를 한 적이 있냐. 그러니까 없다는 거 아니야. 없다고 인정을 했어. 근데도 소문을 듣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 하면서 불안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도 아니 내일 모레 명예퇴직할 사람을 어떤 것을 불이익이라고 저는 생각했냐 하니까 그런 소문을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전해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죽이야 밥이야 뭐야. 이재명이 그런 절차를 한 적도 없다는 건데. 그리고 분당 그 중원 경찰서까지 가가지고 왜 이게 무마가 됐냐. 아마 이 분당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아마 속으로 너무너무 좋았을 거야. 씨발 이거 이재선이 대면해가지고 이재선 형님이 그날 왜 그 경찰서에 있었을까요? 그날도 그 어머니에 대해서 전속 상해, 폭행 이걸로 조사를 받고 있었던 때였던 거죠. 그 사람이 중원경찰서에 괜히 있었던 게 아니야. 이재명 형님이 이미 그런 정신병질적 행태에 따라서 형사적으로 범죄가 된 것을 조사받고 있었던 날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아구가 맞는 거지. 정신병질적 행태로 전속에 대한 상해 협박이 있었고 폭행이 있었고 그 상황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 의심을 받고 있는 자를 대면 진단을 하려고 이 보건소장이 그날 움직인 거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D-Day로 정해가지고 아구가 맞춰서 준비를 많이 한 거죠. 이재명 도지사 입장에서는. 제가 보는 그 마음이 좀 아파. 여러 가지 완벽하게 어떻게 해가지고 적법 절차로 문제가 없게끔 하려고 이재명 형님이 거기 조사를 받는 날을 택해가지고, 집에로 쳐들어가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정신병질적 행태로 조사를 받고 있는 현장에 가가지고 경찰에 협조를 얻고 공권력이 있는 자리에서 대면 진단 절차를 위한 입원 절차를 취하면은 훨씬 더 합법적으로 보이고 공개적이잖아. 이런 것까지 고려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참 저는 아리더라고요. 이재명 도지사 이런 엄청나게 그 절차를 고민한 것이 너무너무 눈에 보이는 거야. 아마 재판부도 이 이재명 도지사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똥파리 개돼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이런 강제 입원, 코리아나 호텔 방사장 일가 이런 그런 강제 입원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재명 도지사가 얼마나 이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노심초사했는지, 그리고 토론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똥파리들이 이런 공격하는 이재선이를 어떤 공격하고 이런 대책회의가 아니라 이런 절차를 밑에 것들이 실무자들이 위법하다고 계속 제시를 하고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애들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위법하다고 하니까 그걸 한번 제 의견을 제시해보라고 토의 절차까지 거치는 이런 시장이 있었냔 말입니까? 저는 대단하다고 봐요. 이재명 도지사 시장이, 당시 시장이. 자, 그렇습니다. 왜 저는 그 중원경찰서가 아이들이 이재선이를 풀어주지 않았을까? 자, 경찰이신 분들은 한번 제 말 한번 들어보세요. 제 말이 틀린지. 자, 이렇게 전속폭행은 상당히 중형이에요. 중벌이에요. 그런 애를 체포해가지고 조사를 받고 있어. 근데 이거는 내가 이 애만 잘 조사해가지고 처벌을 받게 하면 나는 진급을 할 수가 있어. 승진 가점도 높아. 근데 분당 보건소장이 와가지고 얘를 데려가려고 해. 내 진급이라든가 내가 포상을 받을 수 있는 이 범죄자, 수사 가점 받고 수사 잘했다고 평점을 높이게 받을 수 있는 중죄를 저지른 전속 상해 폭행. 자, 폭행이라든가 이런 죄가 가중되고 악질적일수록 수사관들이 조사해가지고 이걸 기소를 시키면 평점을 높게 받아요. 그래서 진급하는데 상당히 유리해. 그래서 이재선이는 나의 재물인 거야. 진급에. 그런데 보건소장이 와가지고 뺏어가려고 해. 나의 진급의 재물을. 그러니까 당연히 당신들이 이 사람을 납치해가면 강제납치다 하면서 협박을 했겠지, 보건소장한테. 그러니까 보건소장이 얼씨구 나도 지금 이재선이 무서워 죽겠는데 못하게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 저는 이 재물을 서로 탈취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중원경찰서 이 수사관이 이재선의 안위를 걱정해서 이재선이를 데리고 가지 못하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진급하기 위해서 수단이 됐는데 이걸 뺏어가려고 하니까 못 데리고 가게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자, 중원경찰서장님, 그 수사관님,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래서 못 데리고 오고 결국은 장재승 그 전문이랑 장재승 그 성남정신건강센터장이랑 그 전문이랑 이영선 보건소장이랑 그 다음에 뭐 신현숙 과장이라고 있었죠. 심리상담 정신상담사 과장하고 이 사람이 그 갤러퍼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도 뭐 공소장에 앰뷸런스라고 돼 있으니까 제가 보면 또 갤러퍼일 수도 있어요. 뭐 차량 일지에 그날은
3월달인데 뭐 출동하지도 않았다고 돼 있어서 또 신빙성이 한번 떨어졌죠. 앰뷸런스가 출동 기록도 없다는 거예요. 그날 당일은. 그런데 뭐 이거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차량 배정 일지야 뭐 일자가 오차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일단 중원구에 출동한 것 자체는 사실이니까 뭐 차량 일지 배차가 그날 배정되어 있지도 않다, 이런 것 자체는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자, 드라마 같은 똥파리들이 좋아하는 진짜 씨발 앰뷸런스 가고 갔대 이재명이가, 이런 상황이 결국은 신현숙 과장, 장재승, 그 다음에 이영선, 이 사람들이 강제 입원을 하러 갔대. 이것이 핵심이었어요. 근데 이재명 측 변호사가 말한 게 뭐였습니까? 정신 난동을 부릴 수도 있고, 위협을 하고 당신에게 고소를 하겠다고, 감옥에 보내겠다고 하고, 막 욕설에 해서 공포에 질려있는 이영선 보건소장이 어찌 보면 강제 입원을 하려면 붙들고 움직이지 못하게, 당연히 이재선이가 발버둥 칠 거 아닙니까? 이재선 형님이. 그럼 붙잡고 압박을 해야 되는데, 신현숙 과장을, 여자를 데리고 가고 이게 말이 됩니까? 하니까 어버버 했지 않습니까? 뭐 남자들이 있으니까 어찌어찌 되겠죠. 이재명 측에서 주장하려고 하는 건 뭐입니까? 대면 진단을 권해보려고 중원경찰서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경찰서니까 당연히 경찰이 협조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오히려 경찰이 방해를 한 거야. 이거 강제 연행이다, 뭐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똥파리 새끼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와,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가 이재명의 폭압과 이 폭정을 막았다, 이딴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경찰서는요, 이 재물, 자기 진급이라든가 이 중죄를 저지른 존속상해, 엄청난 중벌이에요. 존속상해 협박은. 살인도요, 그냥 살인이 있고 존속살인이 있어요. 존속살인은요 2배 가까이 높아요, 형벌이. 존속을 상해하고 폭행했다는 거는 중형이야. 이 수사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진급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가점 요소인데, 나의 그 제사 재물을 탈취해 가려고 해, 보건소에서. 당연히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못 데리고 가게 하겠죠. 이재선이를 걱정해서 못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자기의 진급 승진을 위해서 못 데리고 가게 했다. 저는 100%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한통속이라는 거지. 다 자기 먹고 살려고 씨발 발버둥 친 애들이라는 거야. 무슨 뭐 이재선 형님을 걱정해. 보건복지부 장관도 자기 명예퇴직이 걱정돼, 이재선이 건강이 걱정됐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개자식들이지. 다 서로 탈취야. 근데 하나는 탈취를 하려고 하고 하나는 탈취를 안 하려고 하지. 왜? 내가 명예퇴직 못하니까. 자, 그렇습니다. 자, 그 재판 과정상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불이익을 실제적으로 받았냐, 실제로 받은 건 없고 자기가 소문으로만 또 그렇게 들었다는 것이고. 이 재판부의 마지막 그 재판장의 발언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장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보건소장 이영선 씨, 당신은 왜 이렇게 1년밖에 안 됐으면서도 근무한지, 이것이 위법한 절차라고 이렇게 확신하셨습니까? 이렇게 위법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의문을 표시하고 재판을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 다음 재판 응원을 계속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화이팅 파이어!